박성재 옆에 서는 순간부터 수빈의 하루는 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성재가 아무렇지 않은 척할수록 수빈은 더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이 집안은 말보다 숨김이 빠르다는 걸요. 박성재는 수빈을 좋아했고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는데요. 문제는 그 마음이 닿는 곳마다 벽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회장 박진석, 그리고 새어머니 고성희. 고성희는 늘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타입이었죠. 수빈은 그 웃음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밀어내면서도 본인은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남겨두는 웃음이니까요. 결정적인 건 고성희가 어느 날 수빈을 따로 불러서 말했을 때였습니다. 성재랑 그만해. 너 하나가 아니라 내 집까지 흔들릴 수 있어. 협박처럼 들리는데도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서 수빈은 오히려 확신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래서 수빈은 박진석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보통이라면 회장실 문 앞에서 숨이 막힐 텐데요. 수빈은 반대로 심장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판을 뒤집는 문제였으니까요. 박진석은 수빈을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성재가 널 좋아한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넌 왜 이렇게 겁이 없지? 수빈은 고개를 살짝 숙였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회장님이 정말 성재 오빠를 아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에 박진석의 시선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수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재 오빠는 아버지께 말 못하는 일이 생기면 스스로 삼키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족이니까 말할 수 있다고 믿는 건 회장님 쪽이었잖아요. 박진석이 손끝으로 책상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계속 말해보라는 뜻이었죠. 수빈은 숨을 골라서 고성희가 자신을 불러서 했던 말과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면 집안이 위험해진다는 식의 압박까지요. 박진석은 차갑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 목적이 뭐야? 수빈은 여기서 흔들리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모님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회장님이 직접 보시게 만들 거예요. 박진석은 짧게 웃는 듯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수빈은 답을 이미 정해놓고 온 얼굴이었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움직일 뿐이니까요. 다만 제가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사모님이 알게만 하면 됩니다. 만약 내 말이 틀리면 그땐 제가 성재 오빠 곁에서 물러날게요. 박진석은 그제야 수빈을 아이가 아니라 상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맞으면? 수빈은 말했습니다. 그땐 성재 오빠 연애를 막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지금은요. 그날 이후 수빈은 증거가 아니라 흔들림을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고성희가 참여하는 재단에 갔고요. 후원자 명단을 훑었는데 예상대로 고성의 이름이 윗줄에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수빈은 사진 한 장만 남기고 곧장 사람들 사이로 섞였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솔직해지는 곳이 어디냐고요? 탕비실이었습니다. 수빈은 물컵을 들고 아무 생각 없는 척 서 있었는데요. 직원 둘이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요즘도 그쪽 들르시지? 응. 근데 일정엔 안 남기잖아. 회장님은 모르시고. 그 말에 수빈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면 소리가 날까봐 손끝만 단단해졌고요. 수빈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휴대폰을 켜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말했죠. 자주 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우리도 입 조심하자. 탕비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수빈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일정에 남기지 않는 방문, 회장도 모르는 동선. 수빈은 그게 병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직감했었습니다. 다음은 고성희의 개인 비서를 찾았습니다. 비서는 수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선을 그었죠. 공식 일정은 공유 못합니다. 수빈은 웃었습니다. 싹싹한 웃음이 아니라 상대를 꿰뚫는 웃음이었는데요. 그럼 공식이 아닌 쪽은요? 비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고요. 제가 뭘 들고 있는지 회장님이 먼저 아시면 비서님도 곤란해질까요? 수빈은 통화 목록을 보이기만 했습니다. 박진석 이름이 뜨는 화면이었고요. 협박처럼 길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못을 박았죠. 전 성재 오빠 여자친구예요.
앞으로 여기 자주 올 거고요. 저 막으시면 회장님을 먼저 뵐 수밖에 없어요. 비서는 잠깐 버티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청아병원입니다. 오후 4시요. 수빈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급하면 티가 나니까요. 병원 1층 카페, 입구랑 엘리베이터가 다 보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3시 50분부터 4시까지 사람들의 움직임을 눈에 담았는데요. 정확히 4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고성희가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걸음, 평소처럼 여유 있는 표정.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요. 수빈은 고성희를 정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반사로만 따라갔죠. 고성희는 안내판도 확인하지 않고 VIP 병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안다는 뜻이었고요. 수빈은 그 순간 확신했었습니다. 여긴 우연이 아니다. VIP 복도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조용한데 더 선명했고요. 그러다 병실 안쪽에서 고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빈이 알고 있던 나를 세워 사람을 찌르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섬뜩했죠. 우진아 또 말랐네. 수빈은 그 이름에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한우진. 그리고 지은호. 그리고 박영나. 이 집안의 비밀들이 엉켜있는 중심에 있는 이름들이었거든요. 잠시 뒤 남자의 목소리가 힘없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그만 좀 하라고 했잖아요. 고성희는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내 엄마인데 어떻게 안 오니? 여기서 수빈은 알았습니다. 고성희가 숨기는 게 연애 반대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너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면 돼. 회장님 눈은 지금 후계자 쪽으로만 가 있으니까. 후계자라는 단어가 나오자 수빈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요. 수빈은 그 순간 녹음이 아니라 판을 생각했습니다. 이건 박성재의 연애 문제가 아니라 박진석의 권력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걸요. 병실 문이 살짝 움직여서 수빈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들키면 끝이니까요. 수빈은 숨을 죽이고 필요한 만큼만 담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원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성희가 수빈을 발견해버렸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아주 미세하게 바빴습니다. 가방끈을 고쳐 잡는 횟수가 늘었거든요. 수빈은 그걸 보고 더 확신했죠. 불안하네. 드디어.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이수빈, 내가 왜 여기 있어? 수빈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고성희는 부드럽게 누르듯 말했습니다. 우리 따로 얘기하자.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은 수락이 아니라 확정이었습니다. 이미 다음 수를 정해놨으니까요. 좋아요. 대신 하나만요. 회장님은 후계자 얘기 아주 좋아하시죠? 그날 밤 수빈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를 찾았고요. 박영나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웹툰 작가 프리덤으로 서는 걸 선택한 순간부터 영나는 숨김보다 폭로에 가까워졌거든요. 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사모님이 청아병원 VIP 병실에 드나들어요. 그리고 한우진 이름을 직접 불렀어요. 박영나는 눈을 내렸다가 들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들고 있는 건 나 혼자 감당하기엔 커. 수빈은 담담히 받았습니다. 그럼 둘이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그 뒤 한우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진은 버티고 있었지만 눈빛이 이미 지쳐 있었는데요. 수빈은 우진에게 길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사모님은 멈추지 않아요. 숨기려면 더 크게 숨기고 밀어내려면 더 세게 밀 거예요. 그럼 결국 성재 오빠도 지은호도 지혁 오빠도 다 휘말려요. 우진은 그 이름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지혁은 심장 문제로 정밀 검사를 미루는 중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이유도 고성희가 한때 죽었다고 만들었던 기록과 연결돼 있었고요.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존이 누군가의 인생을 찢어놓았다는 걸요. 우진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직접 말할게요.
더는 숨기기 싫어요. 수빈은 그 말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게 만든 거였죠. 마지막으로 수빈과 박영란은 박진석을 다시 마주합니다. 박진석은 숫자와 권력을 믿는 사람인데요. 가족의 감정보다 회사의 질서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수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증명 가져왔나? 수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요. 감정이 아니라 움직인 흔적들이요. 박진석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박성재가 어디선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수빈은 받지 않습니다. 받고 싶었는데요. 지금 받으면 성재가 먼저 뛰어들어 다칠 것 같았거든요. 수빈은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성재 오빠, 미안해요. 지금은 내가 악역이 돼야 해요.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고성이부터 보자. 그리고 덧붙입니다. 단, 이 판은 연애로 끝나지 않는다. 너도 그걸 알고 여기 온 거지? 수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은 두려움이 아니라 각오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박진석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고성이는 끝장날까요? 아니면 더 독해질 이유를 얻을까요? 그리고 박성재는 자신이 지키려던 사랑이 후계자 싸움의 도구가 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수빈의 휴대폰 화면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하나 뜹니다. 내가 건드린 건 연애가 아니라 목숨이야. 다음은 내 차례다. 수빈은 화면을 꺼버립니다. 손은 떨렸는데요. 표정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은 이제 도망칠 수 없는 판 한가운데에 서 있었거든요.